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행복을 드리며 가슴속이 뻥 뚫리는 현실 속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현관 앞이 살인 사건 이후 26년 동안 1998년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47분. 박민주는 평생 그 시각을 잊지 못할 것이다. 퇴근길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그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빌라 복도를 뛰어 올라가는데 이상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보이는 것은 수연아. 민준의 비명이 복도를 울렸다. 현관 바닥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주변에는 핏자국이 흩어져 있었다. 3살배기 딸 서연이가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민주는 아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박수현, 28세. 가슴에 흉기에 찔린 상처 3군데. 즉사였다. 경찰이 왔다.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하고 민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현관문이 부서진 흔적이 있습니다. 강도로 보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거실은 뒤집혀 있었지만 정작 귀중품은 그대로였다. TV, 노트북, 서랍 속 현금 50만 원.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강도가 아니에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수연이를 누가 노린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박 선생님. 지문도 목격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밤 민주는 딸을 안고 울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준아, 이제 이사 가거라. 이 집에서 어떻게 살겠니? 어머니가 눈물로 말했다. 아니요. 저 여기 있어야 해요. 왜 그러니? 증거가 있을 거예요. 경찰이 못 찾은 뭔가가 분명히. 그래도 월세 내면서까지.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월세였다. 매달 65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괜찮아요. 제가 계속 낼게요.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다. 박 선생님, 이 집 계속 사실 겁니까? 그 사건이 있었던 집인데. 네, 계속 살겠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매달 정확히 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주는 계약서를 다시 썼다. 2년 계약, 매달 65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는 정신이 또렷했다.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단서를 찾아야 한다. 부모님이 서연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민주는 울며 승낙했다. 아빠는 주말마다 갈게. 서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는요? 엄마는 언제 와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혼자 남은 빌라에서 민주는
매일 밤 현관 앞에 앉았다. 경찰이 분필로 그려놓은 시신의 윤곽선은 지워졌지만 민준의 눈에는 여전히 보였다. 민준은 사건 기록을 복사해 왔다. 현장 사진, 부검 보고서, 경찰 조서. 밤마다 읽고 또 읽었다. 거실 벽면은 온통 사진과 메모로 뒤덮였다. 1998년 11월 5일 수연, 고등학교 동창회 참석. 11월 8일 수연,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말함. 11월 10일 수연, 밤에 불안해하며 창문 확인. 11월 12일 사건 발생. 동창회 이후 아내가 이상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자주 창밖을 내다봤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때 더 깊이 물어봤어야 했다. 동창회 명단을 구했다.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 15명이 모였다. 민주는 한 명 한 명 찾아갔다. 수연이가 그날 누구랑 얘기 많이 했어요?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사람, 김미숙이 이렇게 말했다. 그날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정희진이가 수연이한테 계속 이상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강태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연이한테 말 거는데 수연이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민주는 메모했다. 정희진, 강태수, 2000년, 2002년, 2005년. 시간은 흘렀지만 민주는 그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이제 그만 잊어라는 말에 민준이 화를 내자 그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민주는 통장을 정리했다. 1998년 11월, 2024년 11월. 총 313개월. 월세 누적액 2억 2,560만 원. 여기에 관리비 2,340만 원, 탐정 비용 5천만 원, 법률 비용 800만 원, 이자 비용 3,200만 원을 더하면 총 3억 3,900만 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대학생이 된 서연이가 통장을 보며 울었다. 이게 뭐예요? 대출이 1억이 넘어요. 괜찮아. 아빠가 갚을 수 있어. 제 등록금도 대출 받으시고. 아빠, 왜 이래요? 서연아, 아빠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여기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니까. 2003년 민주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월급의 절반을 쏟아부으며 정희진과 강태수를 추적했다. 정희진은 동창회 직후 사라졌다. 서울에 집을 팔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 탐정이 3개월 만에 찾아냈다. 부산에 있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지금은 최혜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바꿨다고? 민주는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해운대의 작은 카페.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가 정희진이었다. 최혜진 씨. 아니, 정희진 씨죠? 여자의 손이 멈췄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누구세요? 박민준입니다. 박수연의 남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카페 문을 닫은 후 정희진은 민준 앞에 앉았다. 저 수연이를 질투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수연이는 모든 걸 가졌잖아요. 예쁘고 똑똑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저는 항상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아니에요.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강태수한테요. 그 사람이 동창회 때 수연이한테 다시 고백했어요. 근데 수연이가 거절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수연이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저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민준의 주먹이 쥐어졌다. 강태수?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후로 정희진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다. 강태수의 마지막 주소, 대구. 민주는 다시 탐정을 고용했다. 이번에는 강태수를 찾기 위해 2015년 드디어 강태수를 찾았다. 대구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회사 앞에 섰다. 강태수 씨, 남자가 돌아봤다. 누구십니까? 박민준입니다. 박수연의 남편.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태수는 부인했다. DNA 검사 받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26년간 보관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관 손잡이에 피부 세포, 바닥에 머리카락. 당신과 대조해 보면 나오겠죠. 증거요? 26년 전 증거가 무슨 소용이. 기술이 발전했어요. 26년 전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강태수는 식은땀을 흘렸다. 민주는 경찰에 모든 것을 제출했다. 정희진의 증언, 강태수의 주소 취득, 그리고 26년간 보관한 증거물. 박 선생님, 지금 기술로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3개월이 걸렸다. 2024년 9월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DNA가 일치합니다. 민주는 주저앉았다. 26년. 드디어 강태수의 DNA와 현장에서 채취한 피부 세포가 99.8% 일치합니다. 형사가 말했다. 박 선생님, 26년 동안 증거를 보관하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계속 사신 것도 만약 선생님이 떠나셨으면 증거가 다 사라졌을 겁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억 2천만 원. 그게 헛되지 않았네요. 강태수는 체포됐다. 취조실에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사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연이를. 하지만 고백했을 때 거절당했어요.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정희진한테 주소를 받아서 그냥 가봤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줘서 발로 차서 부쉈어요. 수연이가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아이가 울고 주방에 칼이 보여서
그리고 3번 찔렀죠? 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 차려보니 수연이가 쓰러져 있고 칼을 들고 강에 버렸어요. 26년간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2024년 11월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10,000원이었다. 언론사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민준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26년간 평범한 가정인으로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남편 박민준 씨는 검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313장의 월세 고지서입니다. 박민준 씨가 26년간 매달 빠짐없이 납부한 증거입니다. 총액 2억 2,560만 원. 방청석이 술렁였다. 박 씨는 이 집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26년 동안 여기에 탐정 비용, 법률 비용, 이자까지 합치면 총 3억 4천만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민준이 증인석에 섰다. 26년 동안 그 집에 산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거기 있으니까요. 증거가 거기 있으니까요. 월세만 2억이 넘는데 후회는 없습니까? 민주는 강태수를 바라봤다. 없습니다. 그 돈으로 진실을 샀으니까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피고인 강태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연아, 끝났어. 26년 만에 2024년 11월 민주는 마지막 월세를 냈다. 313번째 월세 고지서. 금액 80만 원. 납부자 박민준. 이제 그만 낼 수 있겠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다. 이번 달 말로 해지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사 가시는 거예요? 26년 만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2024년 11월 30일. 이사하는 날. 딸 서연이가 남편과 함께 와서 짐을 쌌다. 아빠 가져갈 거예요? 2월세 고지서들. 민주는 313장의 고지서를 바라봤다. 가져가야지. 이게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 증거니까.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다. 짐을 다 싸고 민주는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섰다. 수연아, 손을 바닥에 댔다. 26년. 월세만 2억 2,560만 원. 비쌌지? 근데 나는 후회 안 해. 그 돈으로 진실을 샀고 너를 지켰으니까. 눈물이 흘렀다. 이제 가야 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범인도 잡았고 진실도 밝혀졌으니까. 사랑해, 수연아. 26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닫았다.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울렸다. 313번째이자 마지막 월세가 납부된 집. 2억 2,560만 원이 지켜낸 진실. 그것이 박민준의 26년이었다.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밝았다. 햇살이 잘 들어왔다.
거실에는 수연의 사진을 걸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예쁘다. 손자 준서가 사진을 가리켰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뻤지. 민주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저녁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다. 서연이, 사위, 손자 준서. 작지만 따뜻한 식탁? 아빠, 이제 편하세요? 응. 무거운 게 내려간 것 같아. 후회는 안 해요? 26년을.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없어. 그 시간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니까. 민주는 퇴직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다시 꽂는 조용한 일이었다. 아저씨, 혹시 박민준 씨 맞으세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뉴스에서 봤어요. 26년 동안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3년 전에 사고로. 아저씨 이야기 듣고 위로가 됐어요.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여자가 떠난 후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수연아,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나 봐. 매년 11월 12일이 되면 민주는 묘지를 찾았다. 2027년 11월 12일, 29주기. 여보, 29년이 됐네.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나 요즘 잘 지내. 새 집도 괜찮고 서연이네도 자주 보고. 강태수는 무기징역 받았어. 교도소에 있대. 민주는 잔디에 앉았다. 26년간 쓴 2억 2천만 원. 사람들은 많다고 하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너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누군가 다가왔다. 50대 정도의 남자였다. 실례지만 박민준 선생님이시죠? 네. 저는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사건은 아직 미제고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세요.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옵니다. 어느 주말 서연이가 혼자 아빠를 찾아왔다.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사실은 저 아빠한테 화났었어요. 오랫동안. 민주는 조용히 딸을 바라봤다. 중학생 때부터요.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러 다니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그 집에만 있고 빚 때문에 제 등록금도 대출받고 왜 우리 가족만 이래야 하나? 서연아. 근데 재판 때요. 아빠가 증인석에서 말하는 거 듣고 알았어요. 아빠는 엄마를 지키고 있었던 거구나. 엄마의 명예를, 진실을.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었구나. 미안하다, 서연아.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빠가. 부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2028년 봄 정희진이 민준을 찾아왔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 때문에 이제 됐습니다. 조그만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선생님은
저를 용서하시나요? 용서는 글쎄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26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잖아요. 이름까지 바꾸고 그것도 충분한 벌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잘 사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정희진이 떠난 후 민주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수연아, 내가 잘한 거 맞지? 2030년 민주는 72세가 됐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저녁에는 손자와 놀아주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준서가 그린 그림. 세 사람이 손잡고 있었다. 이게 누구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 할머니도 그렸구나. 응.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대요. 민주는 손자를 안아 올렸다. 그래,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가끔 옛 빌라 앞을 지나갔다. 이제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다. 현관 앞에 아이들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좋은 가족이 사는구나. 민주는 미소 지으며 지나쳤다. 2031년 준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할아버지, 숙제 나왔어요.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 쓰기. 뭘 쓸 건데? 할아버지 이야기요. 26년 동안 할머니 찾은 거. 그게 특별한 건가? 당연하죠. 할아버지, 26년 동안 무서웠어요? 민주는 손자를 무릎에 앉혔다. 무섭다기보다는 외로웠지. 근데 왜 포기 안 했어요? 준서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알게 될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할 거예요. 그래. 근데 할아버지처럼 고생은 하지 마. 민준의 일상은 평범했다. 점심은 서연이네 집에서 자주 먹었다. 아빠, 요즘 어때요? 응, 좋아. 편해. 밤에 잘 주무세요? 잘 자지. 요즘은 악몽도 안 꿔. 매년 11월 12일이 되면 묘지를 찾았다. 2033년 11월 12일. 35주기. 여보, 35년이 지났네. 나도 이제 많이 늙었어. 머리도 다 희끗희끗하고. 민주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기억나? 우리 결혼식 날 사진. 그때로 도라제 시도제익에 속갈 수는 없지만 후회는 없어. 너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너를 지킨 시간. 다 소중했어. 잔디에 누워 하늘을 봤다. 수연아, 나 나중에 가면 기다리고 있어줘. 많이 늙었어도 알아볼 수 있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민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퍼져나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부부가 찾아왔다. 선생님, 저희 이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서로를 위해. 민주는 미소 지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요.
도서관에서 만난 대학생도 있었다. 할아버지, 저 여자친구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생각나서 다시 만났어요. 26년을 기다린 사랑인데 저는 1년도 못 기다리나 싶어서요. 작은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2035년 11월 민주는 병원에 입원했다. 아빠, 서연이가 달려왔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폐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2, 3개월. 민주는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아빠, 어떻게? 서연이가 울었다. 괜찮아. 아빠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이제 엄마 만나러 가는 거야. 아빠, 울지 마. 슬픈 일이 아니잖아. 37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 건데. 병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봐라, 서연아. 눈이 온다. 엄마가 좋아하던 첫눈.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35년 12월 15일 새벽.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서연이가 모셨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집이 좋구나. 거실 소파에 누운 민주는 수연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나간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서연이, 사위, 준서, 할아버지. 준서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준서야, 할아버지 약속 지켰지? 네, 할아버지. 313번 다 냈어요. 할머니 찾았고요.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다. 고맙다. 모두들. 민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수연아, 간다. 기다렸지? 37년. 길었지. 미안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민주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서연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아빠, 편히 가세요. 엄마 만나세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준에게 용기를 받았던 사람들, 뉴스에서 보고 감동받았던 사람들. 고인은 26년간 아내의 죽음을 파헤치며 살았습니다. 월세만 2억 2,560만 원을 쓰며 그리고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 후 11년은 평화롭게 사셨습니다. 민주는 수연 곁에 묻혔다. 나란히 누운 두 개의 묘비. 박수현 1970년, 1998년. 사랑하는 아내, 엄마. 박민준 1968년, 2035년. 26년을 기다린 남편. 313번의 약속을 지킨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준서가 할아버지 묘 앞에 무언가를 놓았다. 첫 번째 월세 고지서 복사본. 1998년 11월 65만 원. 첫 번째 사랑. 할아버지, 이게 시작이었죠? 313번의 여행. 할머니한테 잘 전해주세요. 한 번도 안 밀리고 다 냈다고. 자랑하세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다. 서연이가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서야,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사랑은 숫자가 아니라고. 2억이 맞냐, 정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심이냐가 중요하다고. 엄마,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응. 하지만 너무 힘들게 살지는 마. 할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야. 10년 후, 2045년. 옛 빌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현관문 옆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다. 이 집에서 한 남자가 26년을 살았습니다. 월세 2억 2,560만 원을 내며 사랑하는 아내를 잊지 않기 위해 박민준 1968년 2035년 그는 증명했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갔다.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구나. 26년. 대단한 사람이었네. 나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묘지에는 여전히 꽃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 두 묘비 앞에 꽃을 놓고 갔다. 이분들이 진짜 사랑을 보여줬어요. 313번. 평생 잊지 못할 숫자예요. 준서는 이제 35세가 됐다. 그는 해마다 11월 12일이면 두 묘를 찾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태어났어요. 이름은 민수예요. 할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준서는 아기를 안고 묘비 앞에 섰다. 민수야, 여기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야.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랑을 하신 분들이야. 너도 나중에 이야기 들으면 알게 될 거야.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준서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26년간 기록했던 그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8년 11월 12일. 오늘 수연이가 떠났다. 나는 이 집을 지킬 것이다. 끝까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 11월 30일. 313번째 월세를 마지막으로 이 집을 떠난다. 26년. 2억 2,560만 원. 후회 없다. 수연아, 사랑해. 곧 만나자. 준서는 노트를 덮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제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겨울 햇살이 두 묘비를 비췄다. 나란히 누운 두 사람. 37년을 떨어져 있다가 이제는 영원히 함께. 숫자로 본 박민준의 26년. 거주 기간 9,490일. 월세 납부 횟수 313회. 총 월세액 2억 2,560만 원. 총 지출 3억 3,900만 원. 기다린 날 9,490일. 포기한 날 0일. 후회한 순간 0번. 아내를 사랑한 날 13,514일 매일.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다. 313번의 월세도 2억의 돈도 모두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 박민주는 26년으로 증명했다.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실은 느려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2045년 그 빌라 앞을 지나던 한 젊은 부부가 동판을 보고 멈춰 섰다. 여보, 여기 봐. 26년이래. 대단하다.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자가 남자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도 저렇게 살자. 끝까지 서로를 지키며. 그래. 약속해. 두 사람은 동판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그렇게 박민준과 박수연의 사랑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다. 현관 앞에서 시작된 26년의 이야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 기억되는 한, 전해지는 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